타너스님, 그가 남긴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6677에 해방되고 3344에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25 전쟁을 정확히 맞췄다면 이 예언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뿐만 아닙니다. 서쪽은 융기하고 동쪽은 침강한다는 한반도 지각 변동의 예언, 일본의 일부가 바다속으로 침몰되고 많은 인구가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언,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그로 인해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한국이 미래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는 미래의 한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말했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대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먼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타너스님은 단순히 운명론자가 아니라 논리와 철학을 통해 미래를 통찰했던 인물입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수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6677에 해방되고 3344에 통일된다 라는 암호 같은 예언입니다. 도대체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6677에 해방된다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방과 연결되는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를 6677-26으로 계산하여 서기 1926년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1926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혹은 6677이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특정한 연도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344에 통일된다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특정한 연도를 나타내는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3344-14로 해석하고 해방 후 14번째 대통령이 등장하는 시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은 한반도의 분단이 38선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숫자들이 새로운 경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 숫자들이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운명적인 흐름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타너스님은 한국이 특정한 변화를 거쳐 마침내 통일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숫자들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예고일까요? 한반도의 통일이 다가오는 운명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타너스님의 예언 속 숨겨진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유명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 타너스님은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선 땅에 머지않아 큰 전란이 일어날 것이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1950년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너스님은 단순히 전쟁이 일어난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시기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 경인년 6월 25일쯤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북한군이 남침하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흐름도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초반에는 북한군이 남한을 거의 장악하지만 결국 남쪽이 다시 반격하여 전세를 뒤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천 상륙작전과 이후의 전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정확한 예언. 그렇다면 타너스님의 다른 예언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가 남긴 미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미래도 이미 예견된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너스님의 예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타너스님은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통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적인 방식과는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통일의 시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타너스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특정한 주기에 맞춰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3344에 통일된다는 암호 같은 예언.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한반도가 지나가야 할 필연적인 운명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통일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타너스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통일을 향한 신호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가 남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을 더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단순히 정치적 예언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은 융기하고 동쪽은 가라앉을 것이다. 즉,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점점 높아지고 반대로 동쪽 지역은 침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도 지각 활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근방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과 동해 지역에서 활발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지질학적 변화를 암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서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이 위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죠. 이는 단순한 해일이나 태풍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변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언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경고가 아니라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가진 정신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한반도의 지형 변화와 함께 다가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타너스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일본의 침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일본 열도의 일부가 바다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일본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며 최근 뉴스에서도 수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이어지며 일본은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너스님의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자연재해를 경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타너스님은 단순히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본이 지각 변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몰락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정치적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의 변화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일본이 겪는 변화가 결국 한반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너스님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중국의 분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결국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너스님은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분열한다고 예언했을까요? 먼저 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 등 수많은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원해왔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억눌려왔죠. 타너스님은 중국이 점점 내부적인 균열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적인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 등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중국의 분열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의 운명과 연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국이 분열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의 분열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요? 타너스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게 될 거대한 재앙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인류의 70%가 사라지는 태극변이 온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인류가 거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뜻일까요? 타너스님은 지구의 대격변을 예언하며 이 격변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과 질병,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경고 중 하나는 세계적 전쟁 가능성입니다. 그는 미래의 강대국 간의 충돌이 커지면서 전 인류가 위험에 처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구의 지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타너스님은 이러한 대재앙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메시지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너스님은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는 격변을 거친 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가치를 조화롭게 이어가며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국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타너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기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